안녕하세요. 너랑나랑의 이소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건우입니다. 이전 시간에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도 네 가지로 나눴다.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랬는데 그 이후로 사람에 대해서 분류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,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걸 분석하고 알아내려는 노력이 동서양에 많이 있었는데 특히 서양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성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너 A형이지, 너 O형이지, B형 같은데 어떻게 A형이야 이러면서 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얘기하는 게 뭐 지금도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봤더니 혈액형 가지고 사람 분류하는 거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혈액형 따라 성격 나누는 거 있는 게 아니다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요즘 MBTI라는 것이 연속곡에도 보면 MBTI 무슨 형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예능 프로든지 보면 MBTI가 뭐예요? 요즘은 그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할 때도 MBTI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해당하는 MBTI를 외웠다가 저 그겁니다 하고 꾸며서 자기 성격 유형하고 다른 걸 또 이야기하기도 한다는데 말이죠. 요즘은 마시는 거는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고 성격에 있어서는 그 16가지로 성격 유형을 나누는 MBTI가 대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이건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있어서 MBTI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있습니다. 예, 방송으로 하기가 참 이거 민망스러운데 이건 내 개인 생각이에요. 네. 개인 생각인데 그 MBTI 이상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. MBTI는 뭐야? MBTI일 뿐이에요. 야, 네. 이 말은 네. 왜 하느냐면 혈액형 가지고 지금도 논의하죠. 그렇죠. 그 당시에는 혈액형을 가지고 연구해서 아주 센세이션을했어. 네. 맞는 거예요. MBTI 비슷하게 그런 거예요. 예. 그게 좀 지나니까 체형을 가지고 또 연구를 했어. 체형. 사람이 좀 뚱뚱하다든지 예. 이렇게 세장형으로 생겼다든지 네. 아니면 근육질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또 성격을 네. 이제 사람이 성격을 그런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걸 믿을 바는 못 돼요. 야, 이게 중요한데요. 믿을 바는 못 된다.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. 네. 하나는 이 검사지를 가지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네. 자기가 마음대로 적어 넣는 거예요. 체크를. 그렇죠.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픕니까? 이래 있어도 아프더라도 안 아프다고 적어 놓으면 안 아픈 거예요. 그러네요. 자기가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걸 또 걸러내는 또 문항들도 들어 있기 때문에 네. 그 신뢰도를 높이려고 애를 썼어요. 네.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정신과에서 진단으로 채택하지를 못해요. MBTI를. 네. 왜 그러냐면 그런 그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. 네. 그러면 뭐 그걸 왜 하느냐? 네. 참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긴 시간 인터뷰하면 알 일을 말이지. 요즘처럼 긴 시간 진료하도록 시간이 할애되질 않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시연대로 심리 검사 같은 거 좀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 대략 이런 경향이구나. 그러면 딴 거는 좀 빼고 그 경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찾아 들어가면 네. 그래도 좀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닌가. 네. 시간 단축. 네. 그 신체 의학도 마찬가지잖아요. 네. 요새 뭐 기기가 진단 기기가 잘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여러분들 다 경험했겠지만 나도 약타로 오늘 갔다 와서 네. 그런데 그러면 묻는 게 없어요. 자기는 검사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. 검사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. 네.
나한테 예를 들어 뭘 한마디만 물으면 해결될 것도 검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. 종합병원 갔더니 컴퓨터 2개 검사 나온 것만 보고 이야기를 계속. 계속 뭐 수치가 하나 올랐으면 네. 내렸으면 이래 뿌리면 그만이에요. 네.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지니고 있는 질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. 네. 완전히 네. 똑같은 진단이라도 그 부위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. 제일 중요한 거는 문진을 해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네. 네.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오면은 검사부터 하라고 하잖아요. 그거에 그렇죠. 대해서. 네. 그러면 검사를 나온 걸 다 종합해서 이래 보면 괜찮습니다. 이러고.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서 왔네. 이제 그런 오류가 생기듯이 이 MBTI라는 것도 뭐라고 그럴까 그 의료기기가 그렇게 진단하는 것보다는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오히려 거예요. 더 떨어져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걸 진단력을 채택을 못하고 네. 많은 그 의사들이 그걸 그냥 경향성이 그런가 보다 네네.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재판받을 일이 있어서 MBTI에 뭐다 그런 거는 하나도 증거능력이 없어요. 네. 선생님 그 말씀 하시니까 그 재판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것이 아주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될 수 없다. 네. 정신과에서도 이것을 진단명에 채택하지 않는 도구다. 예를 들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참 용하잖아요. 그렇죠. 거짓말하면 잡아내는데 예. 그것도 채택할 그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. 네네네. 왜냐면 대체로 그렇구나 이거지. 왜 그러냐 하면은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자기가 안 그랬어도 그랬다고 말이죠. 네.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이 조선은 이러자는 거예요. 네네네. 그 다음은 또 심장이 아니라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. 네네. 양심이 없는 사람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. 전혀 기계가 반응 안 하도록 작용. 그리고 자기는 그대로 대답해도 기계가 네.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럼 그런 사람도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채택을 안 할 뿐이지. 네. 그거 같은 맥락에서 그 MBTI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네. 요즘 와서 뭐 그런 게 유행하라고. 대유행이죠. 대유행이죠. 네. 그렇게 유행이 뭐냐. 서로 모여서 이 얘기 삼아 해보는 거는 괜찮은데. 재밌을 네네. 뭐 다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박수 치면서 너 그 유형인 줄 알았어. 딱 얘기하는 게 딱이야.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내가 맞춰볼게. 이거지. 그러면 너 어떻게 알았니?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몇 시간 훌쩍하고 말이죠. 혈액형 가지고 지금도 얘기해봐요. 맞다 그런 사람들. 네. 그걸 가지고 선생님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중에 아닌 거는 걸르고 맞는 거는 딱딱 잡아서 그게 일치하니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크겠죠. MBTI는 MBTI 이상이 아니다라는 선생님 말씀이 MBTI에 대해서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되고, 그죠? 그냥 경향성으로 참고할 뿐, 그런 말씀이신데. MBTI는 성격을 유형을 이제 구분하려고 만든 거지만, 그거보다 더 먼저 나온 그 임상 증상을 진단하기 위한 MMPI라는 게 있어요. 미네소타 대학에서 개발한 건데. 네네. 그 오래됐는데 아주 장수해. 그 정신과에 가면 MMPI를 반드시 합니다. 하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대로 예를 들면 망상이 있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잘 안 걸려요. 그 체크해서 잘 이거 나타나지 보고 않는다고요. 여기 점 찍으면 나는 망상이라고 한다. 이게 이제 그게 자기 보고식이니까. 그걸 이제 피해서 찍거든. 그러니까 이제 정상인데, 근데 이제 정신분열증, 조현병의 그 망상형 같으면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앞에 그걸 해놓고도 뒤에 또 딴소리하고 이게 일치가 안 돼요.
네. 그러니까 찾기가 쉬운데 그게 아주 체계화되어 있는 망상이 있어요. 네. 이래 들어보면 그럴듯해요. 네. 네. 빈틈없이 그걸 짜맞추게 해가지고 대답해요. 이런 사람한테 그 MBTI를 하면 100번 정상으로. 이것도 그러니까 또 이제 신빙성. 임상에서도 그걸 하긴 하지만은 이쪽이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되겠구나. 네네네. 이제 이런 참작을 하는 거예요. 그 선생님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. 경향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MBTI 결과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못하고 정확히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는. 그런 뭐 유행이고 네. 경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. 네. 예를 들면 우리가 영등포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뭐 서초동 사는 사람은 부자다. 뭐 부자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. 아, 네. 그것을 이제 질문지를 통해서 통계를 내고 뭐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맞아 들어가도록 이제 그걸 정리하고 네.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. 그러면 심리학에서 뭐 MBTI 말고도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뭐 에고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 검사 도구들이 굉장히 많죠. 개발을 많이 하죠. 네네네.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네네. 합니다. 하고 뭐 MBTI가 나와서 지금은 유행하지만 네. 그걸 또 물리치고 또 더 유행할 그런 그게 나올 가능성이 또 얼마든지 네. 있는 거예요.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선생님 말씀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직접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런 성격 검사 같은 걸 참고할 뿐이지 이게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이시는 거네요. 그죠? 네. 그 제일 좋은 거는 시간을 내서 문진하는 거예요. 네. 그다음 오감을 통해서 시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시진. 얼굴을 네. 보고 눈을 보고 표정을 보고 네. 그러다는 예. 그다음 촉진이잖아요. 이래 만져보잖아요. 네. 요새 촉진하는 거 봤어요? 못 봤습니다. 못 봤어요. 촉진 안 해요. 청진이 들이대는 거 봤어요? 몸이 걸고만 되게 좀 예. 그렇게 다 이제 공학적인 기기 발달이 되니까 검사해보라고. 그렇다고 이제 이래 해버리면 돼. 네. 그걸 막 귀에 대고 이렇게 감별하기는 그게 옛날 우리 뭐 의의들 네. 그 의의들은 대체로 이제 궁에 들어와 있는 뭐라고 할까 여자들 네. 그런 사람들 조금 교육시켜가지고 하기도 하고 네.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의사라면 의사라고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비들이 공부하면서 의술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의사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흑윤 같은 사람 허준. 선조 때 흑윤이 있어요. 허균. 네. 흑윤 맞지? 그 뭐 동의보감 쓴 분은 허준이고 허균은 뭐 허난설은 허준. 명이라고 알려진 그래 허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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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건 하나는 소설가고. 그런데 그 허준이 그 선조 임금이 역사상 최초로 정삼품을 벼슬을 그렇게 높게 정삼품. 삼품과는 당상관이야. 예. 그 이하하고 말하자면 이거는 장군하고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인데 네. 그 정삼품 줄 때 신하들이 다 반대했어요. 기술은 좋고 네. 능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이건 너무 과분한 거보다.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을 읽어보면 정상품에 오른 게 그 허준 유일하게. 분이 네. 그렇군요. 분이요. 선생님 그 성격 검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
이제 성격 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셨는데요. 정신과에서는 법원에서도 채택되는 그런 진단기구 뭐 이런 게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그거 좀 내가 할게. 네. 그 말을 하려다가 이 염세가 끊어졌는데. 네. 허준 당시에 네. 예를 들어 왕비들이 임신을 하잖아요. 예. 촉진이 가능해서 불가능하겠죠. 불가능하겠지. 네. 불가능하지. 네. 손을 잡아봐도 안 됐는데 배를 네. 만져가지고 되겠어요? 그렇죠. 그럼 어떻게 진짜로? 글쎄요. 응? 어떻게? 그래도 알아내고도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. 뭔가 이렇게 옷고름 같은 걸 이렇게 입은 옷을 이렇게 어떻게 할까? 그 임신한 왕비의 예. 손목에 실을 감아가지고 실을 풀어가지고 문 밖에서 실을 땡겼다 놨다. 예. 요 미세한 감각을 가지고 엄청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맞춰내는 거예요. 야. 아니, 그거 틀리면 목이 날아가는 거고. 야, 세상에. 그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. 촉진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나은 거잖아요. 훨씬 낫죠. 직접 만지니까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촉진할 필요 없이 발달이 돼 있단 말이에요. 네. 놔두면은 뭐 지금 이 시스템도 달라지시고 뭐냐면 뭐 복잡한 MRI니 뭐니 뭐 이갈 것도 없이 원샷으로 원샷으로 뭔가 이렇게 윙 지나가면 네. 그냥 요새 왜뭐 스캔하듯이. 그걸 하고 대통령실에 들어가려면 예. 응? 그런 거 있지. 지나다니는 투시. 검사를 네. 해놓고 그거 지나가면 삐 소리 나고 네네네. 그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나가기만 하면 온갖 질병이라든지 뭐 나올 게 앞으로 생길지 모르잖아요. 야, 그것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런데 그때 당신의 성격은 이런 거고 이런 건 까다롭고 이런 건 그때까지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을 미제 영역 같은데 말이죠. 그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. 그건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께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 저번 시간에는 상담의 그 출발 뿌리에 대해서 여쭤봤다면 오늘은 요즘 한간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MBTI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여쭤본 저의 이유는 이러한 것을 상담할 때 어느 정도 신뢰하고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은 거기에 전적으로 하는 건 절대 금지. 정말 미세하게 실로 그 중전마마의 임신 사실을 아는 것처럼 직접 오감으로 시진하고 듣고 청진하고 그죠? 그러면서 그 MBTI는 다만 참고하되 세세한 것들을 알아야만 제대로 그 사람한테 심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. 그 MBTI도 한동안 유행하다 사라질 운명이다. 혈액형과 비슷한 체형 이런 거와 네. 같은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게 MBTI가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말자. MBTI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나은 게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. 네네네. MBTI는 앞에 혈액형 가지고 우리가 체형 또는 체형을 가지고 성격을 분류하는 네.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MBTI가 나온 거예요. 네. 점점 더 발전하는 도구가 자꾸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거지. 네. 알겠습니다. 저도 뭐 사실 제 MBTI를 몇 번을 해봐도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나씩 바뀌고 또 점수도 달라지고 그건 내가 자꾸 이제 다른 데 찍어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MBTI에 대해서 선생님께 전문적 의견을 여쭤보고 또 소개를 말씀 들으면서 이것은 일정한 가치를 가지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특히 상담에 있어서는 위험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상담 이론도 마찬가지. 상담 이론. 정신 분석적인 이론도 마찬가지고. 예. 선생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. 상담 이론이 그렇게 현재 많은 이유는 어떤 것 하나도 100% 이 사람의 문제 어려움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많은 상담 이론이 있다.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. 네. 오늘도 정말 그 궁금했던 거 이렇게 쌤께 여쭤보니까 시원하게 풀리는 날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MBTI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편안하게 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요. 오늘 선생님과 함께 나눈 MBTI의 그 가치, 의미에 대한 너랑 나랑 시간이었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이성원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